오늘 데일리 브리핑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각주들의 승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도 참여하는데 현재까지 몇 개 주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등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명령 중에 실업수당 지급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주정부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40여 개 주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8월 31일 날 그 노스다코다가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41개 주가 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FEMA에서는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보름 동안에 그 41개 주의 그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낙하는 아주 그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미 그 보도가 돼서 아시다시피 그 사우스다코다 같은 경우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주지사 말에 의하면은 사우스다코다는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업률이 더 높다. 뭐 이런 지금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FEMA에 신청한 그 대부분의 주들이 다 승인이 되었고 이번에 그 지급되는 그 실업수당의 이름은 Lost Wage Subsistence 프로그램인데 연방정부에서 $300 지원이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 $100를 그 매칭하는 그래서 총 $400 지원이 각 스테이트의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지급이 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9월 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나 텍사스 그리고 몇 개 주는 이미 지급이 시작돼서 지금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그 추가 실업수당 $600를 지급받을 때요. 그때 신청을 EDD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진행되는 추가 실업수당도 EDD로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그 7월 말까지 지원을 받았었던 소위 PUA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줬던 그 실업수당도 연방정부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주정부로 신청을 했었죠. 그와 똑같이 이번에도 FEMA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주정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EDD로 신청을 해서 그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청을 이제 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뭐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 실업수당은 주정부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신청 자격 조건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신청 자격 조건은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실직이 되었거나 또는 근무 시간이 줄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주정부로부터 받는 실업수당 금액이 $1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PUA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100 미만의 그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를 받고 있거나 또는 State Special School Benefit을 받고 있거나 또는 트레이닝 익스텐션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들은 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프로그램에 대한 그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실업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 연방정부에서 그 지급을 했던 $600를 계속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페이스 1, 다른 하나는 페이스 2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1이라는 것은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때, 과거에 PUA라든지 이전에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때 코비드-19로 인해서 실직이 되었거나 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데 표시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 로스트 웨이지 어시스턴스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서 다 추가로 지금 받고 계시는 실업수당이 $100 이상이 되면 거기에 추가해서 $400를 더 추가해가지고 지급이 되게 돼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음에 이제 페이스 2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 신청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실직됐거나 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표시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타임 서티피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타임 서티피케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뭐 어디다 신청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 주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분이 페이스 1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 정부에서 Lost Wages Assistance Self Certification이라는 노티스를 보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Lost Wages Assistance Self Certification.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응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받고서 늦게 응답을 하게 되면 자금이 고갈이 된다든지 또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다 마감이 된 상태가 되면 받으실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정부에서 만약에 그 자격이 되질 않으면 또 노티스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 노티스는 Notice of Determination for Lost Wages Assistance Program입니다. Notice of Determination for Lost Wages Assistance Program 이런 노티스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지급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누가 주정부에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주정부에 연락을 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해서 본인이 챙겨야 될 것을 챙기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네요. 이것도 머리를 많이 쓰고 공부를 좀 해가면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주 쉽죠. 가만히 계시면 되니까. 그렇지만 네. 페이스 2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네, 이 네. 앞에 이제 $700 아니 $600를 그 실업수당 주정부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함께 받았던 그 PUA $600를 받으셨던 분들은 거의 100%가 그냥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9월 7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지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기간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최저 3주에서 최고 5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기간이라고 말씀을 주정부에서 발표하기가 어려운데요. 주정부에 할당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그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저 3주에서 5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그 7월 26일까지 소급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뭐 $1,200를 한 번씩 더 주겠다라는 2차 지원금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그 여전히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그 이제 내셔널 컨벤션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대표 낸시 팔리시 하원 의장과 공화당 협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 그리고 이제 백악관 이제 수석 비서관인 그 마크 메도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전화 통화 등으로 이제 그 서로 입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3조 4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양보했고 추가로 더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이제 공화당에서는 1조 달러를 제안했는데 여기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지금 1조 3천억 달러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서로 내 탓이다라는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갑자기 이제 공화당에서 스키니 스티뮬러스라는 이름의 그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오면서 이 제안 속에 $1,200 지원안이 없다는 이유로 $1,200 지원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스키니 스티뮬러스 안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규모가 작고 그리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억셉트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지고요. 어쨌든 양당의 협상 과정에서 지원금 규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1조 3천억 달러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2조 2천억 달러 이하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버팅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오늘도 그 워싱턴 쪽의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도 서로 이제 내 탓이라고 공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도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1,200달러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그 양쪽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레이벌데이 연휴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충분히.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민주공화 양당이 제안한 지원금의 규모가 무려 2조 달러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처음부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당이 제안한 내용 중에는 둘 다 1,200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협상 금액이 1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1,200달러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조 달러 이상일 경우는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3조 4천억 달러 그리고 공화당이 1조 달러를 그 제안을 했는데 이 두 안 속에 1,200달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조 달러 이상만 협상이 된다면 1,200달러는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1조 3천억 달러니 2조 2천억 달러니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1조 달러 이상 그다음에 2조 달러 이하 그 정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1,200달러가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 1차 때 말이죠. PPP 혜택을 받은 한국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한인들의 경우 지금 탕감 신청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PPP 탕감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고요. 아마 빨리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0월 뭐 9월 달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10월쯤은 가야 본격적으로 이제 신청할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PPP와 관련돼서 그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2차가 논의 중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이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해도 전혀 늦질 않으니까 PPP 융자 받으신 분들은 시간을 그렇게 갖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이 PPP 탕감과 관련해서 우리 한인분들이 좀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거기 PPP 관련돼서 이제 탕감과 관련돼 가지고 꼭 이해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그 EIDL 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BA에서 이제 EIDL 론하고 PPP 론 두 개가 이제 이번에 그 지원이 되었었는데 EIDL 론 중에서 EIDL 어드밴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직원 한 명당, 종업원 한 명당 $1,000씩 어드밴스 해주고 바로 탕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PPP 받은 그 금액 중에서 이 금액은 뺀 나머지만 탕감이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PPP 탕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서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출했는가, 페이롤 코스트를 어떻게 지출했고 그 다음에 넌 페이롤 코스트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런 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서포팅 다큐멘트를 잘 정리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